네, 그러면은 어,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 김윤주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. 네, 그 교수님께서는 어, 2002년도에 일단 서울대 학부 그 그 당시에 전기정보학부였나요? 그때 전기공학부였나요? 네, 그러셨고 석사를 또 전기정보공학부에 하셨고 박사는 카네기 멜론에서 네, 하셨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경력들을 갖고 계신데요. 뭐 삼성 종기원도 계셨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도 좀 계셨다가 이제 나중에 웨스턴 디지털에서 그 스태프 리서처도 계셨고요. 네, 그러다가 이제 2020년부터 이제 디지스에서 이제 조교수로 조인을 하셔서 지금 이제 연구와 또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. 오늘 또 흥미로운 발표가 진행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한국말로 오늘 진행되니까요. 네,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예,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교수님. 예,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그 에너지 에피션트 머신러닝 via 클래시컬 워터필링이라는 주제로 정보 이론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 워터필링 방법론을 이용해서 현재 머신러닝 시스템의 에너지 이피션시를 개선하는 그런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. 예, 오늘 연구는 그 이스라엘 테크니온 대학의 유발 카스토 그리고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라브 바시니와 나리시 샴박과 함께 진행한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예. 사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 워낙 최근에 이제 머신이 여러 가지 인텔리전트 태스크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. 뭐 역사적으로 보면 1997년도에는 그 체스 게임에서 IBM 딥블루가 당시 휴먼 챔피언을 이겼고 또 2011년도에는 제포리라는 TV쇼 게임에서 어, 이제 IBM 왓슨이 승리를 했고 이제 2016년에는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 대결을 해서 알파고가 4대1로 승리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과정을 보면 이제 그 머신이 굉장히 에너지 이피션시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당장 알파고만 하더라도 알파고의 경우에는 1920개의 CPU와 280개 정도의 GPU를 활용을 했고 당시 소비된 전력이 30만 와트 정도라고 합니다. 어, 사실 사람의 휴먼 브레인의 전력량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그 부분 조금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대략 연구 논문을 보면 20와트 정도 소비한다고 봤을 때 대략 10,000배 정도의 그 에너지 효율성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그 최근 그 오픈 AI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대략 알렉스넷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후에 딥러닝이 굉장히 활발히 연구되면서 그 이제 Y축이 그 로그 축으로 컴퓨테이션 넘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략 3.4개월 정도 만에 그 연산량이 2배씩 증가한다는 그런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. 그 이전에는 대략 무어의 로와 비슷하게 2년에 연산량이 2배씩 증가했는데 현재는 3.4개월마다 연산량이 2배씩 증가하고 있고요. 또 이런 부분이 물론 그 전체 에너지의 머신러닝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아직은 미미하겠지만 크지 않겠지만 현재 이제 에너지 소비량 자체도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그 에너지 소비량이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대한 그 커뮤니케이션 파워에 대한 부분이 또 굉장히 도미넌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예.
그래서 저는 에너지 에피션트 머신러닝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연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이제 퀀타이즈드 딥 뉴럴 넷이라고 해서 딥러닝의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를 가급적 유지하면서 퀀타이제이션을 통해 비트 수를 줄이고 그 줄여진 비트 수를 통해서 연산량과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그 주제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에피션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또 중요한 어떻게 보면 프로세싱인 메모리의 연구의 한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연산 시 소비되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불러오는 액세스하는 부분의 에너지 소비량이 또 매우 크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메모리 액세스의 에너지 에피션시를 개선할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특별히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클래시파이어들이 피지컬리 디스트리뷰티드 돼 있을 때 그 디스트리뷰티드 된 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들을 잘 종합해서 최종적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내는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그 각각의 클래시파이어와 최종적인 그 애그리게이터 간에 그 채널이 노이지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커뮤니케이션 파워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. 예, 뭐 콘타이즈드 뉴럴 넷은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주제고요. 그리고 이제 성능에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에 저하가 없다면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적은 비트 수로 뉴럴 넷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뭐 바이너리 넷뿐만 아니라 TPU 같은 경우도 특별히 콘타이즈드 뉴럴 넷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 퀀타이즈드 뉴럴 넷의 그 빛 프리시전과 실제 그 시스템 리소스 그리고 그 빛 프리시전과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 간의 그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. 빛 프리시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빛 프리시전을 줄이면 줄일수록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와 스토리지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고요. 반면에 빛 프리시전을 줄이면 그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로 인하여서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가 저하됩니다. 그래서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이론적으로 캐릭터라이즈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. 예, 그 빛 프리시전과 그 리소스 코스트 간의 관계는 사실 뭐 잘 알려져 있고요. 그래서 제가 특별히 액티베이션의 빛 프리시전을 BA 그리고 웨이트의 빛 프리시전을 BW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이제 넘버 오브 풀 애더 퍼 노트 프로덕트로 고려하면 대략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이제 BA와 BW로 이렇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BA와 BW를 줄이면 당연히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고요. 스토리지 코스트는 조금 더 직접적인데 우리가 액티베이션의 개수를 이제 A라고 생각하고 웨이트의 개수를 W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스토리지 코스트는 이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스토리지 코스트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는 이제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예, 그러면 이제 그 퀀타이제이션으로 인해서 시스템 리소스를 컨트롤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기술이 되지만 이 퀀타이제이션으로 인한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그 클래시피케이션 액큐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캐릭터라이즈를 해야 될 텐데요. 그걸 위해서 저는 이제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라는 그런 하나의 매트릭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. 이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는 그 퀀타이제이션을 하지 않은 그 플로팅 포인트 연산의 결과와 그 퀀타이제이션 이후에 픽스드 포인트의 결과가 이제 서로 다를 확률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퀀타이즈드 뉴럴 네트워크의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를
PE, Fixed Point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값은 그 플로팅 포인트의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레이트와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 합에 의해 어퍼 바운디드 된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이제 퀀타이제이션 노이즈, 퀀타이제이션 에러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쉽게 모델이 되고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라스트 레이어의 결과가 GI라고 했을 때 결국 GI의 최대값으로 우리 그 클래시피케이션 디시전 값을 정할 텐데. 여보세요? 예. 이거 스캔하는 거 물어보려고 했... 예, 그런데 이제 픽스드 포인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플로팅 포인트의 아웃풋 레이어의 GI에 그 퀀타이즈드 노이즈인 QGI가 더해진 형태가 되고요. 이 결국은 QGI가 이 GI의 맥시멈 값을 바꾸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, 그럼 G 플러스 QGI의 이 QGI를 캐릭터라이즈를 해야 될 텐데 이 QGI는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해서 기술을 할 수가 있고요. 이 텀을 보면 액티베이션과 관계된 텀이 있고 웨이트와 관계된 텀이 있는데 이제 QAH는 액티베이션에서 발생하는 퀀타이즈드 노이즈, 퀀타이제이션 노이즈, QWH는 그 웨이트에서 발생하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입니다. 그럼 각각의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최종적인 아웃풋 레이어의 QGI에 미치는 영향을 캐릭터라이즈 해야 될 텐데 이 경우는 그레디언트 값을 이용해서 기술이 됩니다. 그런데 다행히 이 그레디언트 값은 백프로포게이션을 이용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이용해서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를 캐릭터라이즈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. 근데 이 결과를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두 텀은 어떤 커렉션 팩터가 되고 중요한 게 이 익스포넨셜 함수의 지수 텀이 될 텐데 이 지수 텀을 보면 이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가 그 익스포넨셜 오브 마이너스 S 그리고 여기서 이 S가 시그널 투 퀀타이제이션 노이즈 레이셔가 됩니다. 그런데 이 시그널 투 퀀타이제이션 노이즈 레이셔 SQNR은 그 빗 프로시전에 의해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. 결과적으로 빗 프리시전을 증가하면 그 익스포넨셜이 두 번 들어간 형태로 그 클래시피케이션 액큐러시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매우 빨리 수렴한다. 빗 프리시전을 이제 늘리면 늘릴수록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가 더블 익스포넨셜 형태 감소하는 형태로 개선된다라는 것을 캐릭터라이즈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시파텐을 통해 그 캐릭터라이즈된 결과를 비교를 해봤는데요. 이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픽스드 포인트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고요.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커브가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이론적으로 유도한 식입니다. 그래서 이제 갭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빗 프리시전과 픽스드 포인트 퀀타이즈드 뉴럴 넷 간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액큐러시를 잘 캐릭터라이즈하는 그런 어널리티컬 어퍼 바운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드릴 내용은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비트 수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정해진 비트 수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. 예, 워낙 이 호로비츠의 ISSCC 결과가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결과인데요. 이 결과를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컴퓨테이션과 관련된 에너지 소비량입니다. 예를 들어 32비트 이제 뭐 플로팅 포인트 에디션의 경우에 0.9 피코줄 그리고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곱셈의 경우에 대략 3.7 피코줄 정도를 소비하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 흥미롭게도 그 32비트 곱셈보다 SRAM에서 32비트 데이터를 불러오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가 5피코줄로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메모리인 D램의 경우에 32비트 데이터를 불러오는데
640피코줄이라고 100배 이상의 그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송한이 쓴 이스카 논문에 보면 이제 이 논문은 그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를 프루닝과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모델 자체를 이제 D램을 사용하지 않고 S램에 다 이제 저장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량화 방법을 적용한 연구 결과인데 이 연구를 보면 그 컴퓨팅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브레이크다운 했을 때 컴퓨팅에 소비되는 에너지는 대략 10% 정도 되고 그 SRAM에서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 에너지 소비량이 이제 60%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. 결국 이제 메모리가 그 컴퓨팅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쉽게 드는 생각은 그 SRAM 메모리에서 소비되는 그 에너지 양을 줄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메모리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줄이면 불가피하게 그 빗 에러 레이시 증가를 합니다. 그래서 2018년도에 JSSC 논문의 결과를 보면 측정 결과인데요. 볼티지 스윙이 이제 통신 용어로는 결국은 뭐 트랜스밋 파워하고 노이즈 마진 같은 그런 개념인데 볼티지 스윙을 줄이면 줄일수록 BER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메모리에서 소비되는 그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뚜렷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 머신러닝 또는 뭐 이미지나 비디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빗 포지션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.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모두 빗 에러 레이스를 왼쪽에 있는 그림은 MSB 포지션의 0.1의 확률로 빗 에러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한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이제 0.1의 확률로 LSB 포지션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인데요. 이 두 경우를 비교하면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 LSB 포지션에 발생한 에러의 영향이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에 착안해서 MSB에 해당되는 빗 포지션에는 더 많은 파워를 할당하고 LSB 포지션의 경우에는 더 적은 파워를 할당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.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저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방법론을 이용해서 옵티멀한 볼티지 얼로케이션을 이제 제안을 할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정량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일단 토탈 에너지는 그 NBL은 빗라인의 그 개수 그리고 NWL은 워드라인의 개수인데 결국 NBL 곱하기 NWL이 그 SRAM 메모리 어레이 사이즈가 될 거고요. 그 SRAM에서 소비되는 그 에너지는 결국은 그 어레이 사이즈의 그 VDD, 서플라이 볼티지와 볼티지 스윙이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. 그런데 이 볼티지 스윙은 이제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의 형태로 잘 컨트롤이 된다고 그 이제 함께 코옥했던 회로 그 연구자의 도움을 받았고요. 그러면 이 볼티지 스윙은 그 펄스 위드스의 타임 듀레이션에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두 개를 보시면 펄스 위드스에 따라서 볼티지 스윙이 굉장히 잘 비례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따라서 결국은 에너지가 볼티지 스윙에 비례하는데 이 볼티지 스윙이 그 펄스 위드스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펄스 위드스에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SRAM 관련된 연구들은 이 빗 포지션의 중요도를 고려하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싱글 빗의 중요도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어떤 옵티미제이션 파라미터는 델타가 될 거고요. 델타는 볼티지 스윙입니다. 에너지는 결국은 그 델타에 비례하고 딜레이라는 것도 결국은 펄스 위드스에 비례하기 때문에 델타에 비례하게 됩니다.
그리고 이제 그 회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퍼포먼스 매트릭인 에너지 딜레이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그 델타 스퀘어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. 예, 이런 부분은 이제 시스템 리소스에 관련된 부분이고, 그 피델리티에 대한 매트릭은 결국 그 BER은 이제 가우시안 SRAM이 잘 가우시안 노이즈 모델로 모델이 되기 때문에 Q 펑션 오브 델타 나누기 그 노이즈 베리언스, 노이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 시그마로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기존의 매트릭이라고 하면 저는 그걸 확장을 해서 예를 들어 8빗 워드 또는 뭐 16빗 워드의 경우에 그게 이제 하나의 파라미터가 아니라 8개의 파라미터 또는 16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벡터의 형태로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러면 이제 결국 8빗 워드를 불러오는데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은 결국은 그 각각의 델타 값의 서메이션의 형태로, 즉 그 델타 벡터 델타의 L1 놈의 형태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.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8빗 워드를 동시에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델타 0부터 델타 B-1이 값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중에 맥시멈 값에 의해서 딜레이 값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딜레이를 로우로 그렇게 정의했을 때 이 로우 값은 벡터 델타의 L 인피니티 놈의 형태로 표현이 될 거고요. 에너지 딜레이 프로덕트는 이 두 텀을 곱한 형태가 표현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저는 그 피델리티 매트릭으로 민스퀘어 에러를 고려했습니다. 민스퀘어 에러가 워낙 가장 이제 중요한 또 많이 활용되는 매트릭이기 때문에 민스퀘어 에러를 도입을 했고요. 이 민스퀘어 에러를 유도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4의 빗은 곱하기 빗 에러 레이트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LSB 포지션의 경우에는 B가 0인 경우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1이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MSE에 미치는 영향이 1이 되는 거고, 이제 만약에 8빗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B-1이 7이 되기 때문에 8빗 워드의 MSB 포지션이 민스퀘어 에러에 미치는 영향은 4의 7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형태로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는데, 여기 있는 매트릭과 오브젝티브 펑션들을 보면 모두 그 컨벡스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, 이 에너지와 딜레이 모두 이제 그 놈의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컨벡스 함수가 되고요. EDP도 컨벡스 함수의 형태로 유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Q 펑션이 원래는 논 컨벡스 펑션이지만 이 안에 있는 파라미터 값이 포지티브일 때는 컨벡스 성질을 유지하는데, 마침 볼티지 스윙이라는 값 자체가 뭐 0 이상의 값이기 때문에 이 민스퀘어 에러 또한 컨벡스 함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, 이러한 어떤 정의 후에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그 주어져 있는 요구되는 민스퀘어 에러를 만족시키면서 그 에너지를 미니마이즈하는 문제, 또는 딜레이를 미니마이즈하는 문제, 마지막으로 EDP를 미니마이즈하는 문제,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다르게 할 수 있고요. 저는 이제 요 첫 번째 미니마이즈, 일단 에너지 에피션트 AI가 이 톡의 주 포커스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은 결국 에너지가 되고 주어져 있는 어떤 민스퀘어 에러 컨디션을 만족시키면서 에너지의 전체 양을 최소화하는 문제로 그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포뮬레이트 할 수 있고,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일단 포뮬레이트 되면 스탠다드 솔버를 이용해서 뭐 뉴메리컬하게 풀 수도 있고, 또 어떤 조건이 만족하는 상황에서는 KKT 컨디션을 이용해서 또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했더니 이제 그 옵티멀한 델타 B, 각 B 포지션별로의 그 옵티멀한 델타 B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결국은 이 델타 B는
그 B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MSB 포지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B 포지션일수록 더 큰 볼티지 스윙을 할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예, 이거를 이제 셰넌이 워터필링의 아이디어로 이제 그래피컬하게 인터프리트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그라운드 레벨이 이제 빛 포지션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 그래서 이제 MSB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레벨이 더 낮아지고 LSB 포지션으로 갈수록 그라운드 레벨이 높아진다고 이제 은유적 그 워터필링 셰넌이 워터필링 방법론을 이용하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워터 레벨은 결국은 토탈 파워에 의해 주어져 있는 토탈 파워에 의해 달라질 텐데 그 토탈 파워가 이제 만약 굉장히 적다고 하면 한 이 정도만 있다고 하면 이제 MSB 포지션만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은 거고요. 점점 더 많은 파워를 사용하면 할수록 그 파워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B 포지션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그럼에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MSB에는 더 높은 볼티지 파워를 할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그 이 유도 결과에 따라서 뉴메리컬하게 구한 옵티멀 볼티지 스윙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스피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, 그리고 세 번째는 그 EDP를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요. 예,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어떤 SRAM의 메모리 리드 액세스 파워,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 경우에 동일한 민스큐 에러를 만족시킬 때 그 옵티멀한 그 파워 얼로케이션을 구하는 문제를 그 셰넌의 정보이론의 워터필링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. 이제 그렇게 했더니 실제 이제 유니폼하게 볼티지를 할당하는 것보다 대략 주어져 있는 그 PSNR은 이제 결국은 민스퀘어 에러의 함수가 되는데요. 주어져 있는 PSNR의 경우에 대략 그 에너지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개선 정도는 이제 8bit에서 16bit, 32bit로 갈수록 에너지 개선 정도는 더 커졌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베리어블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옵티미제이션의 자유도가 더 커지고 그 커진 자유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특별히 SRAM의 리드 액세스 파워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메모리 하이러키상 SRAM뿐만 아니라 D램과 또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등등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각각의 메모리마다 그 중요하게 소비되는 그 도미넌트한 텀이 조금 다릅니다. 예를 들어 D램 같은 경우는 리프레시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리프레시 파워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이제 제가 연구한 SCM 중에 마그네틱 램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트 파워 컨섬션이 크기 때문에 라이트 파워 컨섬션을 줄이는 게 또 중요한 문제일 텐데 요 세 가지 서로 다른 메모리 경우에도 유사한 방법론을 활용해서 이제 이 그 각각의 빗 포지션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파워를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별히 그 조금 더 하이 레벨에서 그 만약에 디스트리뷰티드 인퍼런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저는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그 아다부스트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. 이 아다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1번부터 T번까지 T개의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들이 어떤 주어져 있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경우에 이제 자신만의 그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들만의 로컬 디시전 값을 내리고요. 그 로컬 디시전 값이 F1부터 FT라고 하면 그 F1과 FT를 그 웨이티드 보팅을 통해서
이제 최종적인 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정하는 것이 큰 틀의 앙상블 알고리즘, 그 중에서도 아다부스트 알고리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로는요, 뭐 어떤 종류의 머신러닝 클래시파이어가 들어와도 가능합니다. 뭐 이제 뉴럴 넷이 이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에 적용이 돼도 되고요. 아니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뭐 디시전 트리 같은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이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의 한 부분이 돼도 상관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저는 기존의 이제 아다부스트 문제에서는 이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와 웨이티드 보팅을 하는 요 사이에 어떠한 그 노이즈도 없고 또 어떠한 그 시스템 리소스를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돼 있지 않은데 이제 만약에 이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와 웨이티드 보터 간에 피지컬리 예를 들면 피지컬리 디스트리뷰트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 로컬 디시전들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전송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노이즈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파워를 할당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아다부스트의 뭐 트레이닝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. 근데 이 아다부스트의 경우에 이제 중요한 것이 결국은 트레인 과정을 통해서 그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인 FT를 이제 트레인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그 각각의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의 그 중요도를 나타내는 매트릭인 그 코에피션트 값 알파 t 또한 이 아다부스트 알고리즘의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. 그래서 아다부스트를 트레이닝한 이후에는 트레인된 각각의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와 각각의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의 중요도가 결정이 되고요. 그 알파 t 값은 이제 그 베이스 클래시파이어가 얼마나 좋은, 얼마나 정확한 클래시파이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로컬 디시전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더 큰 알파 값이 할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예, 그러면 이제 제가 고려한 문제는 기존의 이 노이즈 프리 부스팅과 달리 노이지한 부스팅을 생각을 해봤고요. 이 로컬 디시전 값에 어떤 노이즈 텀 GT가 더해지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응용에 따라서 이제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와 보터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에러일 수도 있고요. 또 만약에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의 그 리소스가 제한이 돼 있다고 하면 뭐 리미티드 비트 프리시전으로 인한 콘타이제이션 노이즈 또는 뭐 스토리지 에러 아니면 볼티지 오버스케일링으로 인한 컴퓨팅 에러 등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 리소스를 가장 최상의 가장 정확한 그 최종적인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시스템 리소스를 할당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.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앞에 SRAM 관련된 문제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에 더 많은 리소스를 할당하는 것입니다. 예,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포뮬레이트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그 퀀타이즈드 뉴럴 넷에서 도입했던 것과 같이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라는 그 매트릭을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fx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노이즈도 없는 그냥 가장 이상적인 그 아다부스트 시스템의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될 거고요. f hat x는 그 노이즈가 이제 고려된 환경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될 것입니다. 그러면 노이즈가 없는 그 아다부스트 클래시파이어의 에러 확률을 PEF라고 정의하고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가 PM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는 결국 PEF와 PM의 합의 어퍼 바운디드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. 그리고 PEF라는 거는 노이즈와 무관한 텀이기 때문에 결국 이 웍에서는
PM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어떤 아주 그 제너럴한 문제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우리에게 어떤 리소스가 제한이 돼 있고, 토탈 리소스가 제한이 돼 있고, 그 리소스를 서로 다른 TK 베이스 클래시파이어가 나눠 가지는 그런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. 그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하면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지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를 클로즈드 폼으로 유도하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했고요.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,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가 1차적으로 데이터에 디펜던트합니다.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결국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을 텐데,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의 경우에 그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에 있다 하면 그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가 아주 커질 거고요. 왜냐하면 작은 노이즈에 의해서도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근데 이제 어떤 데이터 포인트는 그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 포인트도 있을 거고요. 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노이즈가 더해져도 그 결과값이 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. 그래서 결국 데이터 디펜던트한 특성 때문에 그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를 그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어렵고요.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몇 가지 그 얼터너티브 프록시들을 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유도 과정은 생략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프록시를 정의했는데, 마르코프 프록시, 체르노프 프록시, 가우시안 프록시 이렇게 세 가지 프록시를 정의를 했고요. 결국은 이 유도를 해보니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가 이제 마르코프 프록시의 경우에는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가 요런 어퍼 바운드에 의해 요런 어퍼 바운드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감마 n이 결국 데이터 디펜던트한 노이즈 마진이라고, 그 데이터 포인트가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값이 되는데요. 그러면 이제 마르코프 프록시는 사실 마르코프 이니퀄리티를 이용해서 유도한 값인데,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마르코프 프록시를 미니마이즈하면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 어퍼 바운드를 미니마이즈하는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마르코프 프록시는 그 아주 심플하게 결국은 알파 t와 pt의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의 형태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르코프 이니퀄리티보다 좀 더 타이트한 그 어퍼 바운드를 유도하는데 흔히 체르노프 바운드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. 그 체르노프 바운드를 이용해서 어퍼 바운드를 새롭게 유도를 할 수가 있었고, 이제 이 체르노프 바운드도 이 체르노프 프록시를 미니마이즈하면 결국 그 어퍼 바운드를 미니마이즈하는 형태가 되고, 그 체르노프 프록시는 기존의 알파 t 대신에 2의 s 알파 t 빼기 1의 형태로 그렇게 유도가 되었습니다. 여기서 s는 이제 그 체르노프 바운드를 유도하는데 도입되는 하나의 에디셔널 파라미터로 s 또한 이제 모든 포지티브 0보다 큰 모든 s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성립하지만 이 어퍼 바운드를 더 최소화하는 옵티멀한 s는 또 알고리즘적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가우시안 프록시를 유도했는데, 가우시안 프록시의 경우에 어퍼 바운드는 아니고 그 에스티메이션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이와 같이 Q 펑션의 형태로 유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통신에서 BER이 Q 펑션 오브 스퀘어 루트 오브 SNR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,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시그널 텀이 되고 이 부분이 노이즈 텀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. 결국 그 가우시안 프록시라는 거는 그 노이즈 베리언스를 로 결국은 대응이 되고, 결국은 가우시안 프록시를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노이즈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이즈가, 그러니까 가우시안 프록시를 줄여주면 줄어들수록 노이즈 베리언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성립하고, 그러면 이제 이 Q 펑션 함수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형태가 돼서
결국 가우시안 프록시를 줄이는 것이 또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가우시안 프록시는 마르코프 프록시하고 비교해 보면 알파 t 대신에 알파 t 제곱의 형태로 그렇게 표현 유도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록시가 모두 그 서로 다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유도가 됐지만 결국 이 알파 t, 이 s 알파 t 빼기 1 알파 t 제곱을 어떤 베타 t라는 제너럴한 텀으로 바꾸면 결국은 그 각각의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에서 생기는 그 에러 레이트, 그러니까 그 트랜스밋 과정 가운데 생기는 에러 확률인 PT의 웨이티드 서메이션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. 그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이제 각각의 베타 t를 플롯을 해보면 이와 같이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마치 마르코프 그 프록시 같은 경우는 힌지 로스의 형태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표현이 되고 이제 첼노프 바운드와 가우시안 첼노프 프록시와 가우시안 프록시의 경우에도 이제 각각의 서로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. 예, 저는 그래서 이 경우에 특별히 이런 어떤 유도된 결과를 이용해서 만약에 그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와 그 웨이티드 보터 간의 그 패러렐 채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하는 문제,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한번 변환을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.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가우시안 채널 하에서는 이제 Q 펑션 오브 SNR의 형태로 표현이 될 거고,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를 미니마이즈하는 문제, 그리고 그때의 커뮤니케이션 토탈 커뮤니케이션 파워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문제 또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잘 포뮬레이시 되고요. 그 옵티멀한 솔루션을 유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 T번째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의 옵티멀한 SNR은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됐습니다. 여기서 W 함수가 램버트 W 펑션이라고 해서 그 x 곱하기 익스포넨셜 오브 x의 인버스 펑션으로 표현이 되는데요. 이거를 이제 그래피컬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제 결국은 x 곱하기 익스포넨셜 오브 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제 그 중요도 베타 t의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에 의해서 이 y축이 정해지는 거고요. 그 y축이 정해지면 그때 이 거리가 옵티멀한 SNR 값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베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y축의 포인트 해당되는 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SNR을 할당해야 되는 거고요. 그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의 중요도 정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알파 t가 작아지면 그 베타 t도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적은 그 SNR을 할당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. 한번 제가 옵티마이즈된 SNR을 이제 그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의 값에 대입을 해서 유도를 했더니 이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라는 것이 결국은 그 SNR 그 에버리지 SNR에 대한 항과 그 이제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베타 t의 어떤 지오메트릭 민의 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요 에버리지 SNR은 사실 뭐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베타 t의 지오메트릭 민이 중요한데 이 지오메트릭 민은 베타 t가 유니폼하면 제일 큰 값이 되고요. 베타 t가 불균일하면 불균일할수록 더 작은 값이 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같은 배깅 알고리즘의 경우에 오히려 더 안 좋고 이제 어댑티브 부스팅처럼 논 유니폼한 알파 값을 가지는 경우에 미스매치 프로버빌리티를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새로운 발견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
그 노이즈 레이블링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레이블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, 그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하면 로버스트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클래시컬한 문제가 있는데, 배깅과 부스팅을 비교했을 때 그 노이즈 트레이닝 데이터, 노이즈 레이블 문제의 경우에 그 배깅이 훨씬 로버스트하다는 것이 엠피리컬하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. 그리고 부스팅의 경우에는 노이즈 레이블 문제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. 그 제 문제,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있는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배깅보다 부스팅이 더 좋을 수 있다, 더 로버스트하다는 그런 결과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예, 그리고 몇 가지 뉴메리컬 리절트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제 유니폼 파워 알로케이션을 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옵티마이즈드 각각의 프록시를 옵티마이즈 했을 때 이제 주어져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액큐러시에서 더 적은 파워를 커뮤니케이션 파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. 이 세 가지 프록시 중에 현재 결과로는 가우시안 프록시가 제일 좋은 결과를 가지고 보였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정리해서 워터필링 관점에서 좀 요약을 하면, 사실 기존의 샤논의 워터필링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파워를 어떻게, 패러렐 채널의 커뮤니케이션 파워를 어떻게 옵티멀하게 얼로케이트 하는 문제냐의 문제고요. 그때 오브젝티브 펑션은 그 패러렐 채널의 캐패시티, 토탈 캐패시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였습니다. 그리고 그 그라운드 레벨은 각각의 패러렐 채널의 그 노이즈 베리언스가 다르다는 그런 문제였고요. 그래서 오리지널 워터필링에서는 그 노이즈 베리언스가 적은 경우 더 많은 파워를 할당하는 그런 문제로 잘 설명이 됐었습니다.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정보의 어떤 중요도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빗 에러 레이트 관점 또는에서만 생각을 한 거고요. 근데 이제 저는 그 메모리 액세스 에너지 에피션시 문제의 경우에는 뭐 결국은 파워를 미니마이즈하는 문제인데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제 캐패시티가 아니라 민 스퀘어 에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, 결국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, 그라운드 레벨을 결정하는 것은 노이즈 베리언스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비포지션의 중요도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워터필링과 다른 점이고요. 디스트리뷰티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의 경우도 유사한데, 이제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캐패시티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고 그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레이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우리 문제였고요. 이 경우에도 이제 그라운드 레벨은 요 그림을 이렇게 90도 오른쪽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요 x 곱하기 익스포넨셜 오브 x가 결국 그라운드 레벨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. 결국은 이 경우에는 노이즈 베리언스뿐만 아니라, 여기 노이즈 베리언스뿐만 아니라 각각의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의 중요도가 또 그 그라운드 레벨을 결정하는 좀 더 확장된 형태의 워터필링 알고리즘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.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네, 질문을 받겠습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? 그러면 질문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. 교수님, 예, 그 처음에 하셨던 그 퀀타이즈드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예. 이제 프로블럼 자체를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보신 건가요? 아니면 일반적인 제너럴하게 보신 건가요? 예, 사실 이 유도 과정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한정을 해서 아, 유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은 예, 예, 왜냐하면 제가 그 리그레션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퀀타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약간 어큐뮬레이션 되는 예, 현상들이 좀 있어가지고요. 이제 그런 거에 예.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네. 예. 예, 예. 제가 이 웍에서 한 거는 이제 결국은 각각의 그 뭐 액티베이션 노드 또는 각각의 웨이트에서 발생한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이제 최종적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어떻게 바꿀지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. 예, 리그레션 문제도 한번, 예,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, 예, 아마 유사한 테크닉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?
예. 두 번째 그 발표에서 이제 아다부스트 얘기를 하셨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그 파인딩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넌 유니폼한 그런 노이즈 그러니까 노이지한 레이블이 넌 유니폼 그러니까 있을 경우에 넌 유니폼하게 적용했을 경우에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. 아 그런 그러니까 측면 아닙니까? 예, 네. 네. 레이블이 노이즈한 경우,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 자체에 그 레이블이 잘못돼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배깅이 더 좋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데이터의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의 에러가 있는 아, 경우에는 음, 부스팅이 더 로버스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이즈 소스가 데이터에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시스템에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노이즈 소스가 이제 시스템에 있는 그 경우에는 이제 부스팅이 더 좋다는 걸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예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커렉션 해주셔서 예, 예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네, 그러면 그 더 질문이 없으시면 네, 그 첫 번째 그 강연은 여기서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네, 5분 정도 뒤에 두 번째 강연을 예, 시작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김용주 예. 교수님 오늘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초대해 네. 주셔서.